특종 1987 박종철과 한국민주화. 이 책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의 죽음을 최초로 기사로 낸 중앙일보 기자 신성호 씨가 쓴 책이다. 1987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언론 통폐합 후 언론 탄압이 시기에 군부의 보도 지침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고문치사 사건을 신문에 보도한 용기에 의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일련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87년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신성호 씨는 기사거리를 찾아 대검찰청의 주요 부서를 도는 마와리를 하고 있었다. 9시 50분에 대검찰청 이홍규 공안 사과장이 사무실을 들러 평소 친분이 있는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경찰, 큰일 났어. 6년째 대검찰청을 드나들던 신성호 씨는 대번에 뭔가 일어났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그에게 넌지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는데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남영동에서 서울대생이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신성호 씨는 중앙일보 사회부에 사건의 내용을 보고한 후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먼저 신성호 기자는 중앙수사부 1과장 이진강 부장검사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조사받던 대학생이 왜 갑자기 죽었습니까? 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질문에 이진강 부장검사는 어떻게 알았느냐며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말흘리기 시작한다. 쇼크사로 보고가 올라왔지만 고문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이었다.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시 35분에 전화로 기사를 송고하여 중앙일보에서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게 된다. 이 사건은 오후 신문 사회면에 실려 보도가 되었고 오후 5시가 되자 이 기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해외 통신사들이 이 사건을 세계로 알리기 시작했고 외신 기자들도 이 사건을 각국으로 알리기 시작한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 후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기사화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박종철 군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미 보도된 사건이라 사건을 은폐할 수 없는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한다. 박종철 군의 고문에 참여한 사람이 5명인데 2명으로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 했다. 총대를 맨 2명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였다. 2명을 구속하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5월 18일 천구교정의구 현 전국사재단에서 박종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다시 이슈가 된다. 이 성명 발표 후 검찰은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고 추가 가해자 3명이 더 있음을 밝혀냈다.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며 그 전까지는 대학생과 제야단체들만 민주화운동을 진행했으나 박종철 사건의 이후부터 종교계와 일반 시민들까지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5월 27일에 통일민주당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국본, 을 발족하고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6-10 대회의 하루 전날 연세대에서 6-1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한열 군이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중퇴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시민들은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찰의 공세에 밀려 명동성당으로 들어가고 명당성당으로 시민들도 합세하며 20일간 진행되는 6월 항쟁이 이어진다. 결국 전국민의 민주화 열기에 전두환 정권은 백기를 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한다. 6-29선언의 핵심은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씨의 사면, 언론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그리고 정당의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었다. 우리가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1987년 6월 민주화의 불씨를 지핀 출발선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6월 항쟁 당시 시민들이 원하던 모습이고 그가 꿈꾸던 세상인가? 이것이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로 책은 마무리된다.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누리는 자유가 이런 사건들과 역사에 의해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름 없이 투쟁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느낀다.